예, 그 주사일제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사일제라고 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대기업 공공기관 다니는 직원들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격차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뭐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사일제를 하면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안 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대응 방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입니다. 이제 세계는 창의력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OECD 국가에서 최장시간 노동 과로 사회에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 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 단축, 노동 정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생산성 향상과 또 삶을 바꾸는 그런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노사가 이걸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로 대립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선택되면 직속으로 대중소 기업들,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까지 망라해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유럽은 93년도부터 주 35시간제를 권고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주 4일제 지금 시범 실시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은 4개 기업 중에 1개 정도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자민당 정부가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비용도 들어야 될 테고 이해관계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주 5일제가 13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됐는데 그 주 5일제도 제가 견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금속노조 교섭 책임자였는데 중앙교섭에서 주 5일제를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바로 이어서 제도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문제 제기가 됐어요. 기업 망하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정착됐지 않습니까? 물론 업종별 규모에 따라서 전 국민이 동시에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전 국민 주사일제로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젠더 갈등 관련하여 우리 서영재 패널, 서영재 패널의 질문 듣겠습니다. 네, 최근 젠더 간 혐오와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뭐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지 젠더 간 너무 혐오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각한 것 수준으로 왔는데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혹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경쟁은 격화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거든요. 제가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보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참 말문이 막혔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만 희망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하고 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실력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저희 때는 대학만 나온 미래가 보장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사회 구조가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나? 왜 이렇게 됐나? 이거는 저는 그동안 34년 양당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임 대신 지금 성별로 갈라치기해서 차별과 혐오를 부추겨서 그래서 그 이제 득표 전략으로 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나쁜 정치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번 선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정치를 왜곡했던 지난 40년 지역주의 이상의 저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 대응해야 되고요. 청년들은 여성 청년이든 남성 청년이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치가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관련 정책들 특히 이제 여성 폭력, 그러니까 성폭력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녀 임금 격차 OECD에서 이 통계를 마련한 이후에 불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 독박 이게 현존하는 여성 차별인데 그것은 존중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정책 빨리 내놔야 됩니다. 또 남성들이 지금 남성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군대잖아요. 군대는 제가 한국형 모병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도 지금 혁신해야 돼요. 더 이상 지금 18개월 징병제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혁신하고 청년들에게도 기회창이 될 수 있는 이런 개혁을 빨리 서둘러서 청년들의 짐을 정치가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 노동이 함께하는 대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이번 대선만큼 또 노동 이슈가 없는 대선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계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뭐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건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이 지금 사실상 무산된 상태고 국민연금 적자폭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건보료, 건강보험 재정 적자도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지금 언급한 그런 노동계 그 현안들에 대한 후보님의 좀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것은 시민의 삶이 없는 대선이라고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뭐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소득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노동 없는 대선이 아니라 노동 퇴행 대선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돼서 저도 분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 제일 크게 실망했던 거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이제 지금 자영업자하고 노동자들하고 이제 갈등이 됐잖아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편의점주들이 많이 이제 제기했는데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뜩이나 매출도 안 오르는데 최저임금 올리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부가 밤낮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은 갑을 관계를 재조정해서 갑을관계 분배를 개선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동시에 올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럼 자영업자들의 여력을 만들어주는 정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만 툭 던지니까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다 감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건 매우 이제 무책임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한 편의점에 최저소득 보장제라는 거를 적용해서 최저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본사가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사가 어떻게 하냐? 알아서 출점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의점의 소득이 일정 정도 더 보장이 되면 그걸 또 최저임금하고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